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주요 매크로 지표가 좀 계속 호조로 발표되면서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는 좀 커지는 듯합니다. 여기에 또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좀 매수자로 동참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방향을 잡지 못하는 흐름이 오늘 시장에는 더 고스란히 연출이 됐습니다. 근래 지수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에 대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행보를 이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방향성을 잡아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좀 세부적인 이슈를 보면 미국의 IRA 세부 지침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 모두가 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뉴스 오늘 좀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할 수 있었던 그런 악재성 재료긴 한데 그래도 하락폭은 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쪽이 우세하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 줬는데 이에 관한 전망도 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에서 짚어드렸던 포스코 그룹주의 관심도도 오늘도 이어졌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면서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도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화장품, 카지노, 호텔, 항공까지 관심이 또 쭉 이어졌는데 이 반응도 역시나 연속성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장에는 계속 새로운 키워드가 잡힐락 말락하면서 지켜보실 키워드들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체크하시기에는 버거울 수 있는데요. 저희가 모두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오락관 2부에서는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 전문가님과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나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메신저 있죠? 노란톡 어플 켜시고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또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셨을 때 어떤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공략해 주신 종목들 현황인데요. 먼저 세아베스트 지주. 이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7% 이후에 12%의 수익을 더 담아주셨고요. 동국산업은 3거래일 만에 24%가 넘는 수익으로 또 이렇게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이녹스도 역시나 분할 매도 전략으로 세워주셨는데 이길 수익으로 한 번은 19% 넘게 또 한 번 10% 넘는 수익 이렇게 또 든든하게 담아주셨네요. 자, 이렇게 전문가님이 정말 확실한 수익, 파이팅 넘치는 수익으로 아주 수익의 여제다운 수익을 챙겨주시는데 이런 종목들 오늘 생방송 중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필살기 종목, 또 필살기 섹터 안에서 필살기 종목이 2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을 위한 소통도 지금부터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내내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장중에 잡아드릴 매수 매도 타점 전략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 일부의 노란톡 오픈 채팅 방과는 또 다른 방이니까 일부 방과 또 다르게 또 지금부터 또 새롭게 노란톡 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장 방향 잡기에 여념 없는 요즘 장 저희와 함께 또 세세하게 시장 체크해 보시면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연일 시장이 조금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시장을 바라보면서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의문증이 좀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 제가 시원하게 해소시켜 드리고 또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 이러한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와 장중에도 활발하게 소통 가능하시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와 많은 대화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황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보면은 시장이 좀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죠. 단기 상승에 따른 매물들이 좀 나오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으셨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화가 그동안 많이 되었죠. 일단은 지수를 우리가 봤을 때 계속 올라가는 거는 너무나 기쁘고 좋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수가 언제 떨어질까?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 시장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가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고 미증시보다도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매물이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제 매물 쏟아내고 끝인가? 이 부분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 뒤로 가면서 제가 어떻게 될지 이제 앞으로의 전망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 시장만 딱 그냥 봤을 때 지수 대비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매물들이 출회되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경기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조금은 진정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지 우리가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침체로 들어갔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진정이 되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던 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하반기로 갈 때 아니면 뒤로 갈수록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아예 불식이 되고 사라졌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갔는데 가장 걱정했던 게 우리가 있었죠. 실적이 과연 기업들이 어떨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주목받았던 찰스 슈왑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한때 자금 유출에 대한 이런 걱정스러운 심리들이 담겨 있었던 종목인데 이익이 예상을 상회를 했고요. 매출도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4% 정도 상승하는 미국 시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너무 경기 침체 쪽에 초점을 맞추면 이르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했죠. 그 부분도 아직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생각하는 거 비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실적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고 일단은 우리가 더 방향성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외 큰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지 시장이 이제 앞으로 빠질 거다 오를 거다라는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큰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변동성이 있고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안 보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지표 일정도 없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분명히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랑 비슷하게.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만약에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지만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조금만 이슈들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새롭다기보다는 이미 반영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행인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상승폭은 조금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걱정스러운 심리들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을 거니까. 그렇지만 실적 전망치는 약간 상향이 됐고요. 시장 투자자들,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조금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부분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주, 제조업, 그리고 은행 관련돼서 실적에 지금 다들 주목을 하는 상황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VB 사태 이후의 첫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과연 중소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안심할 만한 부분이 나온다 한다면 분명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완벽히 손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첫 시작, 출발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일단 실적은 조금 더 오픈이 돼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계속될 것 같아요. 지금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물론 지금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5월 달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과 같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과 같아 가는 종목만 더 가고 고가권에 있는 종목만 더 가고 오히려 종목 고르기 더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장세에 저는 강합니다. 수익도 많이 이미 챙겼고요. 이러한 장세에서는 오히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많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달에 강했던 종목들이 아마 조정을 그동안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치고 재차 반등하는 시기가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 자리를 만들어 놨던 종목들 중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제가 2주 전, 3주 전에도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았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는 오히려 나아가야 되는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 의견 똑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차트만 딱 봐도 2500선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해줘서 여기까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기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간 동안에 이미 수익을 챙겼고 이 구간 때도 수익을 챙겼는데 만약에 시장이 옆으로 기어간다? 그러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종목들 저는 이 옆으로 횡보만 나와도 박스권만 들어가도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미 시장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쉼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진짜 좀 긴장이 많이 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번에 진짜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탄력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눌림이 나오는데 거래량 터지지 않고 다 뱉어내지 않은 종목들 여기서 자리 지켜주는 종목들 잡으면 다시 한번 반등 탄력 나올 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물론 이렇게 쭉 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봤을 때 방법은 다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갖고 포기하고 너무 다 올랐다. 이제는 먹거리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아직도 지금도 충분히 먹거리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은 진정됐고 됐긴 했지만 여기서 좀 종목별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이 또 이런 장세 강하다라고 또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좀 가는 종목, 가는 섹터만 더 가는 이런 시장이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찾아낸다면 역시나 여러분 포트 안에서 담아내고 또 빨간불도 충분히 켤 수 있으니까요.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톡톡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그 강한 점, 이런 장세에서도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강한 종목 가리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옥석 가리기 제대로 해주셨는데 세아벤스틸 지주도 분할 매도 통해서 잡아주신 종목들 이녹스까지 이녹스는 이길 수익으로 이렇게 19%, 10% 넘게 잡아주셨네요. 역시 세아벤스틸 지주는 12% 넘게 두 자릿수 수익 담아주셨고 동국산업은 3거래일 만에 24% 넘게 또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수익 어떻게 담아갈 수 있을지 세세한 비법 전략 전수 받아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뵀는데 또 이렇게 네. 수익을 너무 잘 내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상큼하게 웃고 계세요. 네, 너무 좀 이렇게 뿌듯해서. 뿌듯해서? 네. 너무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이 뿌듯한 수익 또 좀 더 세세하게 비법 전략 좀 전수해 주시죠.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매수를 진행을 한 종목이에요. 일단은 동국산업은 모멘텀이 많았습니다. 모멘텀 뭐가 있냐? 신재생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요. 원통형 배터리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가지, 풍력이랑 신재생 에너지, 원통형 배터리, 이미 시장의 트렌드에 너무나 부합하는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금요일날 이 자리에서 잡았냐? 네, 이지은 전문가라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노란 톡방에 계신 회원님들을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딱 생각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더 모멘텀이 있고 이 자리에서는 혼자 하시면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이 좋은 재료, 지금 시장에 딱 부합하는 두 가지 재료, 최근에 시장 종목들 보시면요. 두 가지, 세 가지 종목, 그러니까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시장 트렌드에 맞는 겹치는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더 강했거든요. 이 종목이 동국산업이 그런 종목이었고 비중과 함께 가격 딱 완벽하게 드렸고 금요일 날 사인 드리고 바로 오늘 10,000원에 전량 매도해서 금요일 그리고 화요일 네, 며칠 되지 않았는데 24% 3거래일 만에 챙겨드렸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제가 절반 매도 진행 갑자기 왜 하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장세가 그래요. 더 많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한번 탄력이 나왔다 매물 쏟아졌다가 두 번째 때 더 크게 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큰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눠서 분할 매도를 드리고 있고 이 분할 매도를 나는 잘 못한다. 사실 주식하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자신 없으신 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세요.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습관이 되십니다. 그러다 보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도 훨씬 더 보강이 되실 수 있고 수익도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제가 지금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녹스도 금요일날 제가 잡은 그런 종목입니다. 금요일날 이 종목 사실 혼자 하셨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절대 매매하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왜? 재료도 잘 모르고 업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는 업황, 재료, 그리고 차트적인 분석 다 완벽하게 분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진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금요일 46,200원, 네, 비중 5% 드렸고 또 절반 매도 진행을 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제가 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녹스 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최고점을 찍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탄력이 강하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종목들 나만 매매 못하면 너무 소외당하는 것 같고 너무 좀 슬프고 외롭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 트렌드에 맞게 정말 강렬한 종목들을 저희 노란 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새로 매수를 하실 수 있게 가격과 함께 비중과 함께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지금 들어와서 이런 종목 못 잡으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또 이러한 종목들은 매일매일 또 생성이 되니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 되고요. 세아 베스틸 지주도 제가 처음에 스윙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익을 챙기고 지금 두 번째 어저께 12.31%로 최고점 최근 들어서 고점에서 딱 마무리해서 12% 수익 깔끔하게 챙겨드렸고요. 오늘 스타링크 관련해서 이제 일정이 미뤄졌다고 해서 눌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정말 잘 팔았다. 네,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최적의 타이밍에서 매수하시고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최적의 타이밍에서 매수 매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주저 말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재생 또 원통형 배터리라는 이 정말 두둑한 재료를 갖고 있는 동국산업. 지난주 금요일에 잡아주시면서 3거래일 만에 24% 넘게 담아주셨고요. 역시 또 금요일에 잡아주셨던 이녹스 오늘 추가 상승까지도 가져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분할 매도 전략 통해서 19% 또 10% 이렇게 총 30% 육박하는 수익을 담아주셨던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아베스틸 지주까지 이렇게
정말 트렌디한 종목들 나는 잡고 있다. 나는 이 시장에 강하다라고 계속 또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 시장에서 정말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만 잡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이지은 전문가님과 수익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에 강하신 이지은 전문가님이 또 어떤 오늘 이슈를 눈독 들여서 보셨을지 전문가님 네. 인자하게 또 네. 웃으시면서 네. 오늘 어떤 이슈를 좀 눈독 들여 보셨을까요? 오늘은 일단은 삼성전자 또 삼성 SDI의 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SDI에 제가 왜냐면 지난번에 방송에서 필살기로 준비했던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두 종목을 이제 필살기로 아바코랑 TSI를 또 선정을 했는데 네. 오늘 굉장히 강했죠. 네, 상한가 가고 뭐 이래서 오늘 그 부분 또 같이 언급을 드리려고 역시 합니다. 이 시장에 강하신 분. 네, 맞습니다. 이슈 체크 좀 세세하게 할게요. 네. 일단은 삼성 SDI가 중국의 오토 상하이 2023에서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중국 최대 모터쇼인 오토 상하이 2023에 참가해서 중국 시장 겨냥한 초격차 배터리 기술들을 선보인다라고 밝혔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상용화된 배터리의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데 이번에 여기서 좀 자세한 로드맵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최신 배터리 기술과 제품들을 소개할 예정이고 하이니켈 NCA와 독자 특허 실리콘 소재인 SCN 기술을 적용한 6세대 각형 배터리를 선보이겠다라고 말했고 가장 중요한 거 시장에서 이 부분의 반응이 세게 나왔습니다. 2027년 양산을 앞둔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도 소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지난번에 필살기 섹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양산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거다. 그래서 다른 이미 양산이 된 LFP 배터리보다 뭐 3원계 배터리도 좋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는 계속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신규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왔는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탄력을 가지고 나오다가 최근에는 매물이 좀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턴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나와줬고 아바코도 제가 한 이 정도에서 그때 언급을 드렸는데 최근에 상한가도 한번 가지고 탄력 굉장히 세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래량 한번 터져야 되는 자리다. 한번 터지면 더 갈 거다. 근데 거래량 터졌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또 나와준 그런 종목입니다. TSI는 오늘 상한가까지 또 갔던 이런 종목인데 굉장히 오늘 또 수급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갔는데 자,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탄력이 세게 나왔는데 저는 이 중에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후발주자들도 있기 때문에 공략할 종목 있고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보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매돌매칠에 간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매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머크와 모더나 개발 암 백신이 중간 임상 실험서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와 모더나가 개발한 암 백신이 중간 임상 실험에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은 고위험 흑색종 환자 157명을 대상으로 암 백신에 대한 임상 2상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암 백신과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를 함께 처방받은 환자의 79%가 18개월 뒤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고요. 또 암 재방에 대한 확률을 또 봤더니 키트루다를 같이 함께 처방했던 쪽이 더욱더 재발 확률이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암 쪽은 바이든 대통령도 암 정복을 외쳤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암을 조기에 예방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죠. 그래서 진단키트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쪽 관련주들도 앞으로 저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관련 소식이 있었고 관련돼서 우리나라 또 종목들 있죠. 소마젠, 엔투텍, AB프로바이오가 좋은 그런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내일 이 종목 당장 잡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요즘 시장이 어떠냐면요. 이슈가 더 크게 나오려면 탄력이 나왔다가 절대 죽지 않고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슈가 나올 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왜 이러한 형식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안 가는 시장이고 이렇게 갔다가 한번 쉬는 구간이 꼭 나옵니다. 더 이렇게 쉬거나 뭐 옆으로 횡보하면서 쉬거나. 근데 이 쉬는 구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이때 어떠한 이슈가 나왔는지 이때 거래량이 어땠는지를 판단해서 이 이슈는 살아있는 이슈다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동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 종목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엔투텍은 이번에 지에넌 에너지랑 리튬 쪽으로 엮여서 좀 더 추가적인 탄력이 강한 거였긴 하지만 대부분의 모습들이 좀 이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암 쪽 관련돼서는 이 종목들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들 이거는 모더나와 마크 관련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심주로 넣었고 또 이쪽에도 바이오 관련돼서 좀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나도 관심 있고 매매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노란 톡방에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 두 가지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 소식 첫 번째 이슈로 잡아주셨는데 삼성 SDI가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주로 환농화성, 또 TSI, 아바코 이렇게 관련주 잡아주셨는데 오늘 이 관련주의 또 매매 타이밍을 놓치셨거나 관련주 통해서 또 신규로 진입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이 관련주 안에서 공략해볼 종목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일지 또 이 종목 매수 매도 타점 전략은 또 확실한 타점은 어떻게 될지 노란톡방 안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머크와 모더나가 개발한 이 암 백신이 중간 임상 실험에서 또 좋은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또 관련주로 또 소마젠, 엔투텍, AB프로바이오가 함께 또 같이 탄력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좀 바이오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 요즘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워낙 또 탄력을 가져갈 때 세게 가져가는 그런 섹터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 흐름에 따라 어떤 종목을 또 챙겨가면 좋을지 이 바이오 섹터에 관한 전략도 꼭 함께 이지은 전문가님과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네. 저는 제약바이오가 무서워서 그런지 늘 이런 이슈가 나오면 좀 궁금증이 있어요. 네.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잘 갈 수 있는 장일까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왜 바이오주가 잘 갈 때는 네. 시장이 좀 힘들 때, 네, 그렇죠. 안 좋을 때 이렇게 네. 뭔가 좋은 탄력 나 빨리 얻을 거야.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잘 가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파란불을 켜내는 종목들이 또 있었고 지금 반반인 것 같아요. 또 그 와중에 안 갔던 종목들이 2차전 좀 바닥에 있던 애들이 뒤늦게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바이오 장세는 저는 완전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깜짝 해요. 놀랐어요. 끝났다고. 저는 끝났다고 조금 더 보지 볼만하다. 않고 네, 저는. 계속 볼만하다. 네. 이 장세, 이 추세.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관련해서 역시 바이오 계속 좀 볼만하다 팁을 주셨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주셔야죠. 필살기 섹터와 필살기 종목 이제 공개를 해야 하는데 전문가님의 종목 보는 눈은 좀 남다릅니다. 지금 장세, 개별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이 장세에서 강하다. 제가 지금 계속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국산업, 이녹스, 뭐 세아베스트 지주. 전문가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잘못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놀리실 것 같아서. 잘못 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지금 좀 필살기 종목으로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그럼요. 지금
제가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시장에서 엄청 강한 섹터는 아닌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갑자기 느닷없이 수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 두시고 미리 우리가 좀 잘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섹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또 어떤 섹터일지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전망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환경부와 함께 지난 3월 21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 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요, 2018년 2억 6,960만 톤에서 2030년에는 1억 4,590만 톤으로 45.9%를 줄이면서 이를 위해서 신재생 발전 비중을 기존 목표치인 21.6%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상향 조정을 했어요. 한동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우리나라에서 원전 쪽을 올리고 또 이쪽을 내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관련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힘을 많이 못 쓰는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만 딱 생각을 하면 정부에서 엄청나게 정책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수소 정책도 그렇고 그리고 2차 전지 쪽, 이 전기차 쪽을 미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향하는 것은 탄소 중립이고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추가 확대로 만회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계획을 계기로 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을 발전 속도를 좀 이렇게 속도를 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좀 좁아 보일 수 있는데 좀 큰 세상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EU에서는 2030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에 합의를 했습니다. EU는 2030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2.5%로 확대하는 신재생 에너지 지침 개정안에 합의를 했는데 사실 EU에서는 굉장히 좀 전환점이 있었어요. 어떤 전환점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면서 기후 변화라든지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유럽 쪽이 좀 더 그러한 긴장감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서 시작을 했고 더 타이트한 건 유럽이지만 세계적인 흐름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무려 5% 절감을 위한 P4O 패키지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7월 현행 21.1%의 비중을 2030년 40%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러시아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굉장히 세요. 러시아 쪽으로 너무나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러시아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무기화가 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끌려당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완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비중 목표를 4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유럽 의회도 다 같이 느낀 감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폴란드 및 중동부 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40%는 그래도 목표치를 갖고 유지를 해라. 물론 나라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는 부합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3자 협상에서 절충안으로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2.5%로 의무화를 해라. 그리고 이제 각 회원국에서 뭐 추가적으로 2.5% 정도는 더 상향해도 된다. 이거는 나라별로 좀 알아서 해라라는 이런 얘기를 권고가 나왔는데 지금 유럽 쪽은 안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유럽의 시작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고 또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친환경 발전 확대 정책에 힘입어서 특히 이쪽에 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풍력 발전 규모가 가파르게 커질 거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 물론 태양광 쪽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태양광 쪽은 중국에서 아무래도 원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만드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풍력 발전을 좀 더 키우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이 풍력 발전 관련해서 또 연결이 있어요. 네, 특히 친환경 에너지에 보조금을 주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가 실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북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육상 풍력보다 발전 효율이 좋은 요즘 트렌드는 해상 풍력이죠. 해상 풍력 발전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공급에도 모두 154억 5천만 달러를 배정을 했고요. 미국은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을 2021년 12.9기가와트에서 2030년은 30기가와트 그리고 2050년 무려 11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에서도요, 유럽판 IRA, 왜냐하면 미국 쪽이 이제 IRA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전기차 쪽으로만 너무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 IRA가 결국에는 친환경이고 이런 부분이라서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IRA 하다 보면 유럽 기업들이 이런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 쪽으로. 이게 지금 당장 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길게 봐서는 유럽에서도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유럽판 IRA로 불리는 넷제로 산업법의 시행을 앞두는 등 해상 풍력 발전을 확대시키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넷제로 산업법이랑 이제 IRA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EU 집행위원회가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딜 산업계획을 2월 발표한 이후에 지금 IRA가 또 세부 법안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실행할 법안인 넷제로 산업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넷제로 산업법의 핵심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제 금융 쪽으로도 좀 높여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높이는 걸로 태양광, 풍력, 배터리 이거를 여러분들 배터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태양광도 풍력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바이오가스, 바이오메탄 이거는 이제 음식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탄소 포집 그리드 등 기술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미국 내 신재생 사업에서 대규모 투자하는 지원 내용이고 이 넷제로는 여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같이 만든 그런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좋은 수혜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또 혜택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이 발의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좋은 이런 발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IRA가 발효된 올해부터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또 지원도 가능하고요. 기업들의 투자를 했으면 이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IRA로 회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중국의 태양광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의 흐름이 근데 예상외로 소리 없이 조용히 올라간 종목들도 여러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잡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전기차도 굉장히 분위기 좋고 IRA 관련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들 분위기가 좋은데 이쪽으로 또 넘어와서 섹터 전반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은 또 노란 톡방에서 좋은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건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 잡아 드려야 되는지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 오늘도 필살기 섹터로 잡아주셨는데 미국의 IRA 또 유럽의 넷제로 산업법 관련해서 여기에서도 좋은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면서도요. 발전 전망이 또 워낙 탄탄한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눈여겨보면서 잡아야 할 종목도 두둑하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이 섹터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 종목 전략 세세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 필살기 섹터가 또 시장에 얼마만큼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지 관련주 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보니까 동국산업 사실 네. 전문가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또 3거래일 만에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을 해주셨고 네. 3거래일 만에 24% 수익을 내주신 이 네. 종목이 또 대표 관련주로 꼽히고 있잖아요. 네. 이 종목과 관련해서 또 다른 대표 관련주도 함께 봐주실까요? 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아, 그런 일단은 그쵸. 네. 동국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오늘 또 철강 쪽에 아까 중국 쪽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2,339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철강 관련해서 세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원통형 배터리도 좋고 철강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 섹터가 좋지 않았으면 제가 매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IRA 감축법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2차 전지 작년에 막 눌릴 때 제가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게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 간다. 왜냐면 모든 세계가 이제 친환경차로 바뀔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도 신차의 3분의 1을 이제 전기차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가 정부 쪽에서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아직은 타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정부에서 이렇게 끌어가면 주가의 흐름은 먼저 실적이 반영되는 건 그 이유고 기대감으로 먼저 끌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친환경 2차 전지 똑같아요. 전기차도 똑같은 거고 신재생 에너지도 결과적으로는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산업과 섹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렌드와도 굉장히 부합을 해요. 왜냐하면 IRA 나왔고 유럽에서도 넷째로 법안이 또 발의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이 너무나 조화가 지금 시장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동국산업을 매매를 했고 3거래일 만에 24% 가까운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고요. 지금 나는 이 종목 못 잡았는데 노란 톡방이 없었어서 그러신 분들은 동국산업의 후속주를 노란 톡방에서 잡을 겁니다. 지금은 약간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후속주 원하시는 분들은 필살기 종목 보고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LS라는 그룹인데 뭐 워낙 유명한 그런 그룹이죠. 워낙 이제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선 제조업체인 LS 전선 그리고 전력기기 제조업체인 LS 일렉트릭 그 외에도 이제 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전선 관련 기업들은 또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일단 22년 초반이죠. 북미에서 3,5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용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지만 암암리의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중에서 물론 자회사가 열일한 부분도 있었지만 해상풍력의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져가 줬다. 물론 지금 조금 무겁죠. 네, 일단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이크 머티리얼. 이 종목은 뭐 반도체 기업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 핵심 소재 일종인 TAA를 개발을 했는데 국산화했죠. 그걸로 인해서 태양광 관련주로 연결이 됐고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지만 신재생 모멘텀과 다른 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살기 종목 바로 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좋은 그 기업의 계열사고요. 풍력발전 업체입니다. 풍력발전기의 핵심 품목인 윈드타워를 자체 기술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보통 기술력이 좋은 기업인데 이 회사도 역시 기술력이 굉장히 빵빵한 그런 회사고요. 풍력타워의 생산부터 시공 및 발전소 운영까지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포스코의 친환경 철강 그린어블 윈드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풍력 발전기 타워 제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제가 유일한 거를 좋아해요. 유일한 기술력을 좋아하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상 풍력
그리고 해상풍력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풍력 관련 매출이 미국 타워 수출로만 거의 좀 발생을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 성장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국내에도 풍력 시장이 점진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수혜 또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증설 중인 해외 타워 공장도 해상 타워 공장도 2023년부터 국내 단지에는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수주 모멘텀과 또 국내에 대한 모멘텀 거기다가 이 종목은 기술력이 정말 빵빵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해상 풍력 쪽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가도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쳤어요. 그래서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만 딱 한번 들어오고 시장에서 좀 모멘텀, 이슈만 잘 터져주면 아마 여기서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우상향해 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좀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 및 전기 공사를 하는 그런 전문적인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한 기업인데 풍력, 태양광,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 필요한 전기 그리고 개장 공사를 수행을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전문적으로 좀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해요. 국내외 화공 및 산업 플랜트 전기 공사를 수행하는 전기 공사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설계, 플랜트 쪽도 굉장히 용역까지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30년 동안 이쪽에서 노하우를 굉장히 빵빵하게 쌓아오다가 상장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술력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확실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성장적인 모멘텀 기대가 되고 울산에 부유식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산업에 대해서 MOU를 또 체결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상장돼서 앞으로 또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흐름은 우상향할 수가 있고 특히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들은 차트에 역사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일단 다른 것보다도 섹터의 모멘텀이 어떤지 그리고 종목의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신규 상장주는 좀 의외로 다루기가 예민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서 저와 함께 하셔야지 좋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최적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또 종목들도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필살기 종목 오늘 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풍력 관련주, 두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한 이 전기기술 사업을 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문가님, 저는 이 첫 번째 종목이 네. 풍력이길래 두 네. 번째는 태양광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는데 풍력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여러 이제 나라들의 정책에서 보면은 물론 태양광 쪽도 IRA도 같이 뭐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분위기상 더 지지하고 있는 게 그리고 해상 풍력이 좀 초입이잖아요. 개발 초입이기 때문에 이미 태양광은 우리가 너무나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물론 좀 그렇지만 이제는 좀 개화기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잡았을 때 수익이 좀 더 크게 날 수 있는 부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그 있기 부분을 때문에 좀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또 첫 번째 종목이 풍력 관련주이고요. 국내 유일하게 또 육상 풍력, 또 해상 풍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술력이 탄탄하다. 유일한 기술력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기술적으로도 봐주셨죠. 기간 조정 동안에 매물 소화를 또 계속해서 해왔다 말씀해 주셨고요. 우상향을 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꼭 잡아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상장한 신규 상장 종목이다라는 점이 좀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님과 꼭 함께 타점,
좋은 자리를 함께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장중에 드릴 타점 전략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내일 당장 바로 담으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님이 또 탁월한 타점 전략 제시해 주실 거니까 장중에도 또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식오락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